안녕하십니까? 연호랑 세오녀 테마공원에서 영일만을 바라보면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동해 바다로부터 포근하게 삼면을 감싸주는 천혜의 안전한 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일만 일대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 지역이어서 동식물 플랑크톤이 풍부합니다.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보니 다양한 종류의 어류들이 모여듭니다. 영일만은 옛 근기국 시절부터 어선들의 안전한 포구이면서 백성들이 물고기를 잡는 생활터전이었습니다. 오늘은 포항 영일만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외국에 힘센 역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는 일본 전국을 두루 다니면서 힘이 세다는 일본의 모든 장수를 굴복시킨 후 고조선으로 건너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강한 자가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그곳으로 달려가 힘을 겨루어 모두를 물리쳤습니다. 어느 날 영일 운제산 대각봉에 다다르니 동해 수평선 너머로 고국 일본이 보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운 고향과 부모 형제 생각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든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피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몸은 태산과 같았으며 눈은 해성같이 빛났고 팔다리는 동철의 갑주를 둘러놓은 것 같은 우람한 역사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는 뇌성 병력 같은 소리로 네가 일본에서 건너왔다는 역사인가? 그렇다. 너는 누구야? 요사이 고조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힘을 과시하는 외인이 있다더니 바로 너구나? 나는 고조선의 창해 역사다. 너를 찾아 수십 일을 헤매다가 오늘 운제산에서 만나게 됐구나. 창해 역사와 일본 역사는 서로 어울려 던지고 치고 받고 싸우니 운제산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고 바람과 먼지는 천지를 뒤덮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땅을 치며 싸우다가 일본 역사가 힘에 겨워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그만 움푹 꺼지고 바닷물이 밀려들어와 지금의 영일만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 역사는 힘 겨루기에서 승리한 창해 역사를 대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운제산 정상에는 창해 역사의 전설이 전해지는 대왕암이 있습니다. 창해는 강원도 지방에 있던 옛 군의 명칭입니다. 오래전 강원도 강릉시 일대에는 고대 부족국가인 예국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강릉 남대천에서 한 할머니가 빨래를 하다가 커다란 박같이 생긴 알이 떠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건져 집으로 가져옵니다. 알을 따스하게 보살피니 알굴이 검은 한 아이가 알을 깨고 나옵니다. 얼굴빛이 검다고 해서 검을 열을 성씨로 하고 이름은 용사라 했습니다. 여용사는 힘이 천하장사여서 창해 역사라 불렸습니다. 기원전 246년 진나라의 왕위에 오른 영정은 기원전 230년 한나라를 무력으로 병합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221년 진나라 영정은 최초의 중국 통일을 이룬 후 진시황으로 불리웁니다. 한나라에서 전략가로 일했던 장량은 진시황을 제거하기 위해 천하를 두루 다니며 힘센 사람을 찾다가 고조선의 강릉에 이르러 창해 역사를 만나 진시황을 없애달라고 부탁합니다. 창해 역사는 1000근짜리 철퇴를 들고 진시황이 행차하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진시황이 탄 가장 화려한 수레를 공격했는데 진시황은 다른 수레에 타고 있었기에 죽음을 모면했고 창해 역사는 모래밭을 뚫고 30리를 달아나 사라집니다.
그 당시는 고조선 시대였고 동해 바닷가에 있는 예국을 창해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창해 역사는 강원도 육성왕신 중 한 명입니다. 가수 최백호의 노래 영일만 친구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푸른 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에 아침을 맞는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1978년 최백호는 포항중앙상가 한성음악다방 DJ로 일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포항을 방문합니다. 포항의 한 여관방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든 노래가 영일만 친구입니다. 포항 지역은 보기 드문 큰 규모의 신생대 제3기 퇴적층입니다. 호수와 바다에서 쌓인 약 1km 두께의 이 퇴적층에는 동해가 열리면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가던 동안 벌어졌던 기후변화의 증거가 해양생물 화석과 식물 화석 형태로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6,500만 년 전 중생대는 공룡 멸종과 함께 막을 내립니다. 대멸종 시대에서 살아남은 생물과 새롭게 진화한 생물들이 신천지를 채워나갑니다. 고사리와 과시식물은 쇠퇴하고 그 자리를 꽃피는 식물들이 차지합니다. 신생대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식물들이 땅을 뒤덮습니다. 일본 혼슈 중부와 남서부의 신생대 제3기 퇴적층에서 발견되는 해양생물 화석과 식물 화석들은 포항 지역에서 발견되는 생물과 식물의 화석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동해가 열리기 전 한국 경상도 지역과 일본 혼슈 중부와 남서부 지역이 매우 가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은 경상북도 동해안을 따라 위치한 포항, 경주, 영덕, 울진의 아름답고 희소성 있는 지질과 지형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고자 조성되었습니다. 다양한 지질과 지형 명소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세한 해설이 가능합니다. 해설이 필요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호미곶 독수리바위 지역부터 임곡항 부근까지 영일만 해안가는 절벽 형태로 이어집니다. 임곡항부터 도구 해수욕장과 송도 해수욕장, 그리고 영일대 해수욕장을 지나 한호 해맞이 공원까지 영일만 해안가는 모래 백사장이 펼쳐집니다. 독수리 바위가 있는 곳은 호미곶의 북쪽 끝자락에 위치하여 동해 바다의 일출과 영일만의 일몰을 한 곳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 날개를 접은 듯한 독수리 모양의 독특한 바위가 서 있습니다. 독수리 바위는 오랜 세월의 풍화작용으로 조각된 형상입니다. 날카로운 부리를 쳐든 모습은 지금이라도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려는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가 저물 때 독수리바위 배경의 일몰 풍경은 노을과 함께 여행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영일만 서쪽으로 지는 해가 비추는 낙조 풍경은 동양화를 연상케 하는 절경으로 언론 방송사와 사진 작가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절경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일출 풍경은 색다른 감동을 줍니다. 아홉 마리 용이 살았다는 구룡소 대보면 대동배에는 아홉 마리 용이 살다 승천하였다는 구룡소가 있습니다. 구룡소는 높이가 40에서 50m 정도이며 둘레가 100여 미터의 움푹 패인 기암절벽입니다. 용이 살다가 크게 몸부림치며 승천할 때 뚫어진 9개의 굴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친 파도 치는 날이면 바위 틈에서 용의 괴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용이 승천한 호미곶 해안 절벽에 기암 용문이 있는데 이곳을 구룡승천지시 또는 구룡소라 합니다. 깊은 굴은 길이가 2km 정도 되며 도승들이 동굴 안에 머물며 수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신라진흥왕 때 관리가 마을을 순찰하는데 벼랑간 천둥과 폭풍우가 휘몰아치더니 그 비바람을 뚫고 용 10마리가 승천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만 한 마리가 떨어져 죽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고려 충렬왕 때 9마리 용이 승천했고 이때 용들이 승천하면서 9개의 굴을 남겼다고 합니다. 신라와 고려는 모두 하늘 신인 천신과 물의 신인 수신이 결합해 만든 나라입니다. 용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의 사자 역할을 합니다. 영원한 것, 순수한 것을 꿈꿨던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한 곳으로 여깁니다. 기우제와 풍어제, 출어제를 이곳에서 지냅니다. 장군이 아이를 업고 영일만을 향해 걸어가는 모양의 장군버위입니다. 삶이 힘들어도 꿋꿋이 살아가려는 해안가 지역 주민들의 소망과 용기가 느껴집니다. 장기 목장성은 말을 방목해 키우던 돌로 쌓은 석성으로 구룡포 돌문에서 동해 흥왕까지 약 7.6km의 호미 반도를 가로지르며 돌을 2에서 3m 높이로 쌓은 돌 울타리 형태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성입니다.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말은 전쟁터 기마부대에서 이용했고 평시에는 통신용 파발마 역마제도와 교통운송 수단으로 이용되었기에 국가에서 목장을 만들고 말산업 육성을 직접 관장합니다. 삼국유서와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신라 문무왕 때 말 목장이 전국에 있었고 고려시대에도 군사, 교통, 치신 목적으로 나라에서 국영 목장을 설치하고 운영했습니다. 말 목장은 관찰사 아래 간목관을 두고 운영됩니다. 조선 세종실록 기록에 의하면 동을 배고제 장기목장은 간목관의 관할 하에 목자군 244명이 천여 마리의 말을 목장에서 길렀다고 합니다. 간목관은 목장 말의 번식과 개량, 그리고 관리와 조달 등을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장기목장은 1758년경 제작된 팔도분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장기목장은 1767년에 제작된 조선지도에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선녀가 내려와 놀았다는 하선대는 호미곶 절벽에서 100m쯤 바다 쪽에 위치한 평평한 바위 형태의 섬입니다. 옛날 동해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은 매년 칠성날이면 선녀들을 이곳에 초청하여 춤과 노래를 즐기곤 했습니다. 용왕은 선녀들 중에 참하고 예쁘게 생긴 한 선녀를 택하여 왕비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옥황상제는 혼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애만 태우던 용왕은 선한 진심을 다한다면 옥황상제도 허락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많이 하기로 다짐합니다. 용왕은 동해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태풍이 닥쳐도 사람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합니다. 용왕의 지극한 정성에 감복한 옥황상제는 선녀와의 혼인을 허락합니다. 이후 동해의 용왕과 선녀는 자주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항 영일만 동편 해안가를 감싸는 호미곶은 풍경도 아름답고 다양한 설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을 걷다 보면 옛 근기국 어부들이 풍어를 바라며 노를 젓는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 편에서 영일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